반갑습니다. 성진구입니다.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진로 설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세 가지로 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닌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에 들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냐, 이 얘기를 우리한테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우리 아이들을 아주 행복한 로드맵을 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 근데 이분은 성함도 특이해. 성함이 한수위야. 자, 한수위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수입니다. 네. 굉장히 겸손한 이름이죠? 네, 겸손한 이름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입니다. 예, 초중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제도에 대하여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많이 드리는 그런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명문고 입시가 바뀌었어요. 필기시험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역시 저는 교육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육 강연을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세 통의 메일을 연달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메일이요, 정말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문의 A4 용지 분량으로 한 3장 정도가 왔는데요. 요점은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국에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봐야 되는 그런 전형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소장님이 알려준 정보 정말 재밌고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지만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지금부터 뭘 대비해 줄지 구체적인 팁을 좀 주시면 안 되느냐라는 조언의 편지였습니다. 늘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숙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교육 설명회가 있으면 많이 따라다니십니다. 네, 물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으시죠. 그런데 끝나고 아마 나가시면서 똑같은 걸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들었어. 그런데 마음 한켠에 좀 약간의, 그런데 정작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라는 구체적인 팁을 얻지 못해서 약간은 아쉬운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생들의 서류를, 자기소개서를 갖다 놓고 그것을 분석해서 고입에서 묻고 있는, 그 당시에는 학습계획서였거든요. 자기소개서 항목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40페이지 정도에 되는 분량의 지침서를 이제 보내드리기 시작합니다. 강연 현장에 가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또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고 잘 쓴 건지 잘 모르겠다면 메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새벽 3시, 4시가 되더라도 다시 멘토링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내오면 또 보내주고, 이런 심하면 13번까지 보내는 일을 지식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무려 그해 98명의 학생들이 메일을 보내왔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에서 89명의 아이들이 합격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달란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세련되게 준비해서 프로 퀴즈를 가지고 아이들을 현장에서 지도했거든요. 네. 그런데 첫 해만큼 합격률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했을 때, 아, 정말 결과도 좋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한입니다. 행복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진로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게 진학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예,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면 550원. 에이씨, 50원은 뭐야? 50원은 뭘까요? 부가세. 아, 네, 빙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성적을 쭉 나왔을 때 선생님이 부르시더군요.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명렬표에다가 쭉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대 무슨 과, 어느 대 무슨 과, 어느 대 무슨 과, 어느 대 무슨 과. 그리고 한 장을 쭉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택해와.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저의 할머니께서 저의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학교에 오셔가지고 선생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선생님, 내 새끼가 쓰고 싶은데 써주시오. 네. 내 새끼 떨어지면 내 돈 들여서 재수시킬란께. 네. 그때 선생님이 저를 딱 노려보는 표정이 어땠냐면요. 떨어져라이. 이런 뜻이었어요. 저는 그 교육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봅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있죠. 네.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아이들이 과학계 쪽으로 진학을 했는데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될 때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재수를 해서 다시 의대에 가는 현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선에서 진로 지도를 제대로 선생님이 해 주셨다면 정말 그 아이가 평생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탐색했더라면 그 젊은이들이 1년 내지 2년을 허송세월하는 것은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진로를 찾아야 됩니다. 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가 결정되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엄마들은 학교를 선택합니다. 예, 대학부터 선택하죠. 초등부 엄마들은 아마 대한민국의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아시고요. 그죠? 네. 중학교 입학할 때 정도 되면 10개 정도 있는 줄 아십니다. 네.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15개 정도가 보이죠. 네. 대한민국 상위 15개 대학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그죠? 네. 진로를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는 진로를 설정했다면 그 다음은 학과가 돼야 됩니다. 학교가 아니라. 네. 아, 내가 영어 교사가 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영문과나 영어 교육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학교.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학교의 홈페이지 가면은요. 그 학교 입시 요강이 있습니다. 입시 요강에 들어가면은 그 학교의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술 시험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까 말씀드린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그것으로 몇 명을 뽑는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쭉 빼보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언제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적 나오는 걸 보고 수정 보완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학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학습 계획을 세우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